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눈을 떠서 보는데 안녕 햄찌? 바로 어제 데려온 반려 햄스터가 앞에 앉아있네요. 근데 뭔가 햄찌에게서 원시스러운 느낌이 나요. 갑자기 햄스터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단 휘파람 소리처럼 톤은 더 높아요. 그리곤 햄찌는 창문으로 날쌔게 움직여 당신을 한번 보고 거리로 뛰어내렸어요. 대체 저게 뭐였죠? 진정해요. 햄스터라고 데리고 온 게 사실은 늑대인간 쥐였어요. 또는 메뚜기 쥐라고도 해요. 완벽한 사냥꾼이죠. 민첩하고 빠르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 쥐는 북아메리카에 살고 구멍 파는 걸 싫어해요. 집주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데 왜 일하겠어요. 이 귀여운 솜털뭉치는 메뚜기, 뱀, 거미를 잡아먹지만 무엇보다도 위험한 먹이를 좋아해요. 애리조나 바크 정갈은 독성이 매우 강한데 우리의 귀염둥이는 상관없대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이 설치류는 정갈 신경독을 에너지 드링크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독은 이 쥐에겐 100잔의 커피와 같고 게다가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해주죠. 쥐 몸에 독이 많아질수록 바이킹이 광분하는 것처럼 날뛰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설치류는 밤하늘로 고개를 들고 울부짖어요. 소리는 휘파람 소리에 가깝지만 시끄럽죠. 만약 이 동물이 축구장 한가운데서 울부짖었다면 관중석에서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쥐는 자신을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긴 내가 접수했으니까 감히 날 화나게 하지 마 라고 알리죠. 못 믿겠다고요? 불쌍한 정갈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서 일어났을 때 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잠자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를 깨워서 안아주려고 한다면 그건 나쁜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눈표범과 같은 겁없는 큰 고양이들도 야생에서 판다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판다는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다는 여전히 강력하게 물 수 있는 거대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판다의 큰 가짜 엄지손가락은 적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오파드 바다 표범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 표범은 사실 공격적인 동물이고 뛰어난 외톨이 사냥꾼입니다. 심지어 먹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펭귄,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심지어 더 작은 바다 표범까지 해당됩니다. 얼마 전 레오파드 바다 표범 한 마리가 바다 생물학자를 물속 깊이 끌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개미알기는 곤충, 감귤류 과일과 아보카도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빨이 없고 시력도 나쁘고 청력도 나빠요. 할아버지처럼 들린다고요? 개미알기는 공격적이지 않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사납게 변할 수 있고 싸우기도 해요. 뒷다리로 서서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제교를 다치게 할 정도로 강한 발톱으로 공격합니다. 랜드로버도요. 털복숭이 알카파는 착하게만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카는 3m까지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이 침이 눈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침에는 씹은 풀과 함께 위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한 입 뒤쪽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카는 부드러운 발가락으로 상대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싸우는 정도의 피해겠지만 알파카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개 몇 마리가 입양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주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를 세웠는데 골리앗처럼 거대한 개가 보입니다. 귀끝이 뾰족하고 발이 크며 눈은 깊고 날카롭습니다. 늑대와 개가 섞인 동물이에요. 이는 야생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이 섞이는 일은 정말 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이런 동물들이 반려동물로 40만 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동물의 조합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회색 늑대와 독일 셰퍼드나 시베리안 허스키가 섞인 것입니다. 이 개들은 위험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집 주변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많은 늑대개가 아무 이유 없이 예상 못한 순간에 주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개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생개의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가장 위험한 개 중 몇몇은 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이 개들이 여러분을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중 하나는 호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딩고라는 녀석이에요. 딩고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수백 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황갈색 털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데 먹이를 찾기 위해 숨는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와 개의 잡종처럼 딩고와 개의 콤보를 만들기 위해 딩 위에 있는 새로운 동물에 대한 프로젝트 좀 완성해서 올려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한 결과는 오리너구리였어요. 이 동물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고 비벅꼬리 같은 꼬리에 물갈퀴, 오리의 부리를 하고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새끼에게 젖을 먹여요. 당신 아주 굉장한 상상력을 가졌군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다리에 독이 있는 박차를 갖고 있어요. 이 독은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동물을 쓰다듬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그 박차로 여러분을 쏜다면 일주일간의 극심한 고통을 가져올 테니까요. 어떤 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질이 더러울까요? 그건 쉽죠. 벌꿀 오소리예요. 무엇보다 일주일에 5번 레슬링 체육관을 찾는 스컹크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도 나고요. 벌꿀 오소리의 몸무게는 2살배기 아기만 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뱀이든 2마리의 사자든 하이에나 떼든 누구랑 맞서든 신경도 안 써요. 다 공격하고 이길 거예요. 꿀이 먹고 싶다? 문제 없어요. 오소리와 친구하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벌집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요. 심지어 벌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벌꿀 오소리의 피부는 두꺼워서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턱도 가졌죠. 벌꿀 오소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두를 두렵게 하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에 사촌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성질이 고약해요. 비록 거대하다고 부르긴 어렵지만 울버리는 곰이나 엘크에게 덤벼드는 걸 주저냥하고 인간에게도 무자비한 야생동물입니다. 이번 동물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사를 집에서 기르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이런 뱀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독사를 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심지어 이런 뱀의 소유조차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뱀을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건 멋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1년에 적어도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10,000건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반려동물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뱀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장소에서 뱀을 꺼낼 때 적절한 장비와 도구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뱀을 집에 그냥 두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생에는 독사가 아주 많이 살고 있으니 백조는 인간을 자신의 보금자리와 가족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컷 백조는 4월부터 6월까지 둥지를 트는 시기에 특히 공격적입니다. 카약을 타는 사람들, 노젓는 사람들 또는 낚시꾼들이 둥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백조들은 휙휙 소리를 내고 날개를 퍼덕입니다. 만약 이 경고 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백조는 심지어 배를 뒤집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돌고래는 인간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어떤 논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생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수컷은 가끔 암컷 돌고래나 심지어 새끼 돌고래까지 공격하는데 먹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화가 난 돌고래가 여러분을 쫓아온다면 그보다 더 빨리 헤엄칠 수는 없어요. 돌고래는 시속 35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km입니다. 돌고래가 훨씬 더 빨라요. 늘보 원숭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이 있는 영장류입니다. 팔꿈치에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몸치장을 하는 동안 입으로 전달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늬를 사용하여 비단뱀이나 수리매와 같은 포식자들을 쫓아버리죠. 만일 늘보 원숭이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을 물게 되면 발진, 과민성 쇼크 혹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목요일 저녁, 여러분은 뜨거운 초콜릿 한 컵과 새로운 밝은 면 비디오를 보며 안락을 자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무서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벽에 100개의 다리와 머리에 더듬이가 있는 괴물이 있네요.
119와 엄마를 동시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통화하는 동안 괴물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대걸레를 들고 옷장에 숨습니다. 손을 떨면서 브라우저를 열고 집 안에 있는 무서운 짐승을 입력하고 여러분이 목격한 그 괴물이 발견될 때까지 스크롤합니다. 집 지네군요. 알고 보니 집 지네는 겨우 15쌍의 다리와 잘 발달된 두 눈, 그리고 냄새와 진동을 감지하는 2개의 길고 민감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네요. 머리와 입 근처에 위치한 다리에 독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다리를 올가미처럼 사용해서 2개 이상의 먹이를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불청객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만들죠.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이 검색하는 모든 웹페이지들은 그냥 지네를 내버려 두고 지네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지네를 없애려고 하지만 집 지네는 집에서 자연적인 무료 해충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집 지네는 벌레, 파리, 개미, 나방, 거미, 흰개미, 바퀴벌레를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지네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요. 집 지네는 야간에 활동적인 사냥꾼이고 거미줄이나 덫을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 둥지를 짓지도 않고 가구, 옷, 음식, 애완동물을 해치지도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고 또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움직이죠. 집 지네는 어떤 질병도 옮기지 않고 99%의 경우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밤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공격할 때만 물려고 할 거예요. 만약 물린다고 해도 피부를 뚫지는 못합니다. 물리면 아주 약하게 벌에 쏘인 듯한데 별로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읽고 나니 숨은 곳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으악!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만 해요. 또 있어요. 얼른 서둘러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동물과 집을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합니다. 유리병과 종이를 집어듭니다. 지네는 방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어요. 책장 밑에 있어요. 벽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불을 꺼서 지네가 안심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네를 밖에 놓아주며 거기서 여전히 해충 방제 작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청객들로부터 집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저녁에 차 한 잔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아니 거대한 모기가 보입니다. 기다랗게 달려있는 다리가 손바닥 크기는 되는데 온갖 물건에 부딪히며 서툴게 날아다닙니다. 이상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요. 말라리아로 옮기면 어떡하죠? 자는 동안 날 잡아먹으면요. 천천히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면서 폭신한 의자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피신한 후에 핸드폰의 검색창을 엽니다. 몇 분 후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알고 보니 그건 그냥 각닭이에요. 모기가 아니었죠.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예요. 많은 각닭이는 입도 없어서 아예 먹지 않거나 입이 있는 종류들은 달콤한 꽃즙만 먹습니다. 각닭이의 나는 모습은 정말 서툴러요. 날개가 거대한 몸과 긴 다리에 비교해서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느리고 잡기도 쉽습니다. 새와 개구리, 박쥐와 고양이까지 각닭이를 간식으로 즐깁니다. 각닭이가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각닭이의 다리는 쉽게 부러집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을 때도요. 만약 아직도 각닭이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면 이 사실을 고려해보세요. 각닭이는 여러분이 수영하려고 하는 물의 수질이 좋은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물 위에서 이 벌레들이 보인다면 깨끗한 물입니다. 게다가 괴물이군요. 이건 골리앗 버드기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예요. 그리고 집 지네처럼 실제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보입니다. 골리앗의 식단은 곤충, 개구리, 설치류 등을 포함합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살죠.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독으로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요. 벌에 쏘인 것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쇼의 다음 게스트는 고래상어입니다. 분명히 벌레는 아닙니다. 고래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이자 물고기로 2층 버스보다 약간 크고 코끼리 5마리만큼 무겁습니다. 300개의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플랑크톤 및 가끔 물고기를 먹을 때 사용합니다. 고래상어는 느린 수영 선수이고 상어 중에서 가장 착합니다. 심지어 잠수부들과 놀기도 해요. 사실 고래상어가 인간에게 위험한 것보다 인간이 고래상어에게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대 아프리카 노래기는 수줍음이 많고 하루 종일 바위 밑에 숨어있길 좋아합니다. 노래기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땅 위의 마른 잎들 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환경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호주 가시 도마뱀은 몸에 무섭게 생긴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개미를 찾기 위해 덤불과 사막 주변을 돌아다니죠. 이건 이 도마뱀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먹인데 하루에 수천 마리의 작은 개미들을 먹을 수 있어요. 도마뱀은 끈적끈적한 혀로 개미를 잡습니다. 가시 도마뱀은 가시를 사용하여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뱀은 기온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요. 주름 얼굴 박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삽니다. 과일만 먹고 사는데 얼굴 모양과 피부는 과일 먹는 것을 도와줍니다. 식사 예절이 형편없어서 점심 먹을 때 얼굴 전체를 완전히 밀어넣죠. 얼굴의 주름은 과일 주스가 입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아이아이는 여우 원숭이로 마다가스카르에만 삽니다. 오래된 지역 미신에 따르면 아이아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불운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아이는 곤충과 유충을 먹는 무해한 생물이에요. 먹이를 찾기 위해 나무 줄기를 재빨리 두드리고 긴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이를 꺼냅니다. 아이아이는 나무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땅에 거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마주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네팔이나 인도를 방문해서 길고